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 그리고 찾아온 비극. 새벽 2시 조용해야 할 요양원 복도에 갑자기 울려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제발 추워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갔지만 그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실린 기사 한 줄. 요양원 78세 여성 사망 관리 소홀 의혹. 기사는 금세 다른 뉴스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을 떠나보낸 한 가족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노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 20평 남짓한 오래된 단독주택. 이곳에 살던 주인공 이정순 씨 78세.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지냈습니다. 딸은 결혼해 서울로, 아들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순 씨에게 찾아온 이상한 변화. 엄마, 밥 먹었어? 밥 먹었나? 딸은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꾸만 길을 잃고 낯선 사람처럼 자식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초기 치매.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내가 자주 내려갈 수도 없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딸은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요양원 입소. 인터넷을 뒤져 시설이 깨끗하다는 후기를 보고 집 근처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 건물에 냉난방도 잘 되고 간호 인력도 충분해 보였죠.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딸이 자주 올게요. 하지만 정순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첫날 밤, 정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기다릴 텐데. 그의 속삭임을 들은 간병인은 치매 어르신들 늘 그러신다며 무심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요양원엔 수십 명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외롭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울었고 누군가는 누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 믿으며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 역시 점점 말수가 줄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휠체어를 탄 채 복도 한가운데에서 쓰러졌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그날 밤 난방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담요 하나로 버텨야 했던 겁니다. 딸은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딸아, 나 추워. 집에 가고 싶다. 그녀는 이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가 있었고 직원은 인원 부족으로 순찰이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바빴다는 이유로 그저 편하게 맡긴 건 아니었을까? 그녀는 그날 이후 요양원 근처를 다시는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정순 씨의 사연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엔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누군가의 부모님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사랑이 될 수도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맡긴다는 말 뒤엔 수많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마주할 용기,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의 진실, CCTV에 남은 마지막 10분. 그날 새벽 요양원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은 10분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은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자 요양원의 진실을 드러내는 단서였습니다.
사건은 단순했습니다. 요양원 내 난방기가 고장나면서 정순 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난방이 고장났다면 왜 다른 어르신들은 멀쩡하죠? 그녀는 직접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요양원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와 함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새벽 1시 47분 조용한 복도에 한 여성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정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가 앉습니다. 손에는 얇은 담요 한 장.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손끝을 비비고 어깨를 감쌌습니다. 1분 후 한 간병인이 복도를 지나가지만 그녀를 보지 못한 듯 그냥 지나칩니다. 그로부터 7분 뒤 정순 씨의 머리가 천천히 숙여졌고 휠체어는 미세하게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영상은 그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시각, 요양원에는 야간 근무자 2명뿐이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어르신을 두 사람이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근무표엔 야간 점검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점검 시간은 새벽 2시. 정순 씨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요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규정대로 관리했습니다. 갑작스런 돌발 상황을 완벽히 막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난방기 고장 보고서가 사건 사흘 전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수리 예정 예산 문제로 다음 달 교체. 결국 그녀의 죽음은 예산 때문에 미뤄진 관리의 빈틈이었습니다. 딸은 분노했습니다. 엄마는 돈 몇 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요양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건은 지역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양원 관리 부실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며칠 만에 다른 사건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기사엔 몇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가는 곳이지. 가족도 책임 있지 않나요? 딸은 그 댓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았다면 그녀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끝난 뒤 딸은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하나. 그 안엔 낡은 손수건, 작은 화장품,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봉투 안엔 흐릿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딸아, 여긴 너무 조용하다. 내가 왔다 간 날은 조금 따뜻했어. 내가 요즘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편지 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내가 보고 싶다. 그날 밤 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CCTV 영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10분 동안 누군가 한 번만이라도 손을 잡아줬다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까? 사건 후 요양원은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누군가의 삶이 한 장의 보고서와 예산 조정에 휘둘리는 세상. 그 속에서 누가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요양원은 늘어나지만 인력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돌봄의 공백은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들은 또다시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집에서 모실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어쩌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요양원에 모시자.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뒤엔 누군가의 마지막 10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10분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울리고 있습니다. 자식의 고백, 그날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말. 그날 이후 딸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동료의 웃음소리도 거리의 음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엔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딸아, 나 추워.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환 하나 없이 작은 국화 몇 송이와 흰 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말랐던지 손가락으로 닿는 순간 살이 아닌 바람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내려갔다면, 그날 전화라도 했다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걸.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 중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월 3일. 딸 왔다. 너무 예뻐졌다. 1월 9일. 밥 안 먹히네. 치매 때문인가. 1월 21일. 오늘은 너무 춥다. 1월 22일. 그래도 내 딸이 있으니 괜찮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2월 4일. 오늘은 딸이 안 왔다. 그래도 내일은 오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요양원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문 닫은 건물이었지만 철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버리자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잊어야지.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죄는 모르려 했던 마음이었다는 걸.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건 편하게 해드리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 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복지관에서 노인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나이 또래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봉사 첫날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딸 같네, 우리 딸이랑 손이 똑같아.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봉사를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뜻한 국을 데워드리고 잠시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센터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작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짧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자신 속에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당신이 나를 부를 때 나는 너무 바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바빴던 게 아니라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당신이 약해지는 게 두려웠고 당신이 내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아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엄마, 그날 마지막으로 당신이 본 하늘이 얼마나 추웠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막혀요.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편지를 마친 뒤 홀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로 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집에 모시기엔 어렵고 요양원이 낫겠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군가의 손 한 번으로 달라집니다. 요양원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나눈다 해도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 그리고 찾아온 비극. 그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